자, 제가 두 번째 설명을 맡은 직업기초에서 특히 상식 파트를 맡고 있는 김주기 선생입니다. 저는 좀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순서는 제가 먼저 공기업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박민재 교수나 아니면 백 교수님이 NCS나 아니면 면접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일단 개괄적인 설명을 좀 뒤에 일단 설명을 맡게 됐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공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공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일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alio.go.kr이라고 아시죠, 그죠? 그게 가장 일반적인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를 가장 발빠르게 얻을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사실 다른 데 의지하는 것보다는 매주 주간 단위로 올라오는, 다시 말씀드리면 alio.go.kr이 여러분들이 공기업에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올바른 정보의 루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보, 일단 여러분들이 일단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공공기관을 지원하시고 그 다음에 희망을 가지고 계시는데 제가 예전에 저도 직장 생활할 때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또 공교롭게도 그 전에 사기업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편차가 너무 커가지고 당연히 공공기관은 여러 가지 효능성이 있는, 여러분들이 일단 하나의 직업에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대표적인 일단 그 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일단 기관이 있냐면 2018년 하반기에 전체 공공기관이 300개가 넘는, 정확히 얘기하면 338개의 공공기관이 등록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시장형 공기업이랑 준시장형 공기업 등등으로 나눠지는데,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은 지자체에 관련되어 있는 시설관리공단까지 포함한다면 줄잡아 500개가 넘는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공공기관이 수시 채용에 가깝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alio.go.kr을 통해 가지고 수시 정보를 얻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목적과 타겟팅을 가지고 이 공공기관에 지원하신다면 일단 정보 싸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NCS 체제가 벌써 4년 가까이 됩니다. 박민재 교수님이 여러분들한테 친절하게 다 말씀을 드렸겠지만 초창기 때 이 NCS 과정이 과연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를 걱정했는데 사실 공공기관의 그러니까 채용 부정에 대해서도 일부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라인드적인 면에서 꽤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NCS 시스템은 그대로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던 지자체에 각각 관련됐던 공공기관의 그 숫자만 해도 500개가 넘는 기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카테고리를 세우는지가 공부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게 짧은 시간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하나의 스텝을 어떻게 구조 잡는 게 좋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원론적으로 일단 공공기관의 채용 문제에 대해서 가장 직접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블라인드 테스트는 이미 검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원할 때는 크게 불이익은 없을 건 분명한데, 결과적으로 학력과 그 다음에 출신과 나이는 불문하고 시작하는 게 블라인드 테스트인데, 자,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과정을 일단 거치셔야 되냐면 자소서 형태를 먼저 통과하셔야 되겠죠. 자소서 이후에 필기 시험을 일단 통과하는 거 분명하고, 그 다음에 면접에, 근데 이게 NCS 시스템이 들어오기 전도 요 3단계 과정을 거치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죠? 자, 그런데 요 앞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어느 일단 공공기관에 적당한지를 여러분들이 선정하셔야 되겠죠. 그죠? 보통 8개로 나눠지는데 요게 바로 일단 처음에 일단 국가에서 공공기관을 나눌 때 일단 직능별로 일단 구별하는 8개의 파트입니다. 물론 여기서 에너지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 8개의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생각되는 부분을 골라내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은 이 8개의 직군별로 일단 묶어놓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 경향은 대기업이나 아니면 공공기관의 아까 얘기했던 시장형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8개의 파트로 시험을 이렇게 몰아주는 경향이 있죠. 그죠? 그래서 잘 선택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단계가 내가 어디에 지원할지 여러분들이 선정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요 이외, 그러니까 요거는 자소서 들어가기 전에 전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내가
어떤 직군별로 지원할지를 결정하시는 게 첫 번째 일이고,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많은 질문을 제가 받고 있는 게 NCS 시스템으로 바뀌어가지고 시험을 일단 준비하는데 약 몇 개월이 소모되겠습니까? 하는데 보통 제가 보기에는 3, 4개월에 여러분들이 승부를 거시는 게 제일 적절하겠죠. 과거에는 이게 좀 힘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학원이 오랫동안 공공기관을 준비를 시키는 학원이었는데 1년 가까이 보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죠? 그만큼 공공기관이 들어가기 힘들었겠죠. 여러 가지 장애와 허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6개월이면 짧은 시간이고 거의 뭐 1년 가까이 일단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요새는 3, 4개월에 일단 합격하는 케이스가 의외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 공부하는 방법이 이런 스텝 중에서 먼저 자 일단 내가 어느 파트에 어울리는지를 자 카테고리를 잡는 게 첫 번째 과정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정은 요 일단 자소서 앞서의 일단 전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직군별로 여러분들이 구별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럼 직군으로 얘기하는 거는 행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영, 그 다음에 경제. 자, 여기 기술직은 제가 일단 생략합니다. 일단 이런 직군별로 여러분들이 선정하셔야 되는데 가장 많은 비율이 요 경영이에요. 그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일단 직무 수행 능력에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셔야 될 부분이 이 경영 쪽으로. 근데 경영은 아시겠지만 회계나 등등이 일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까다로울 수는 있겠죠. 다만 경제가 내가 수리 개념이 약한 분들은 이 경영 쪽으로 지원하시면 조금 더 지원 폭이 늘어날 수는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는 직군별로 여러분들이 선정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먼저 카테고리를 내가 어디에 어울리는지를 선정하시는 게 자소서 쓰기,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시기 직전에 여러분들 해야 될 단계라고 봅니다. 이런 스텝 이후에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일단 여기서 쓰는 것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정을 하셨다 칩시다. 그럼 여기에는 방금 얘기했던 알리오점, 주요점, KR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때 어떤 회사 여기 뜨는지를 정보를 얻으시고 먼저 선정을 한 다음에 자소서를 들어가는데 이게 좀 문제죠. 그죠? 제가 자소서 일단 형태를 계속 봐드리고 있는데 자소서는 예전에 이런 게 많았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 처음에 지원 동기, 그 다음에 성격의 장단점, 그 다음에 일단 본인의 성장 과정을 또 여기다 적는 거죠. 성장 과정. 그 다음에 입사 후 포부. 이런 것들이 보통 4개 요소라고 해서 일단 그 자소서의 과거의 스타일이었는데 이게 NCS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죠? 자기가 일단 노출될 수 있는 걸 가장 빼놓고, 그죠? 그러니까 숫자도 예전에는 지원 동기가 거의 뭐 일단 1000바이트가 넘을 정도로 일단 거의 뭐 단편소설 쓰는 기분으로 쓰는 거죠. 그죠? 너무 많은 양을 요구했다가 NCS로 바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이런 것들 다 집어넣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기본 과거의 자소서의 형태에서 기본 골격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그 이후에 NCS의 바뀐 형태도 같이 겸해서 아셔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중요한 게 요때와 요때, 그러니까 과거의 NCS 스타일의 전에 자소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니 해도 이 지원 동기 아니겠습니까? 이거 그대로 살아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회사에 내가 왜 지원했는지를, 그러니까 자소서는 아무래도 오랫동안 제가 이쪽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현장에 있는 자소서 담당관들과 계속 이렇게 교류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입장에서 일단 제가 이렇게 넌지시 얘기를 해보면은 자소서가 너무 형식적인 자소서가 많다는 얘기죠. 그죠? 대표적으로 지원 동기가 제대로 표출되지 않고 감정적으로 또는 그냥 형식적으로 홈피에서 따온 것들 위주로 해서 상당히 불비스러운 일단 자소서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옛날같이 아주 중요한 허들적 요소는 아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합에 따져서는 자소서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는 분명합니다.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다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거는 사실 NCS 스타일에도 계속 견지된다라고 하는 건 분명하죠. 그죠? 그럼 이거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하면 여러분들의 열망이,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전달되는 거죠. 그죠? 쉽게 말하면 이 회사에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과 동기가 언제부터 차근차근 준비됐는지를 분명히 적시해야 되는데 그게 일단 너무너무 형식적으로 일단 쓰신 분들이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간에 제가 첨삭할 때 보면은 과거에 다른 회사 지원할 때를 그대로 똑같이 일단 따내는 경우도 있고 홈피 연구도 안 한 분들이 꽤 많아요. 그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준비하는 게 가장 적절하냐면 1단계가 홈피를 여러분들이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홈페이지는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건 형식적이라고 얘기해도 사실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가 이게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인재상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보통 자 NCS 자소서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사소통의 난관에서 내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뭐 이런 경험담 많이 적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막상 막 적으려고 하면 에피소드가 일단 상당히 여러 가지로 일단 흩어질 수 있으니까 자소서 쓰기 전에는 먼저 에피소드를 쭉 정리하시는 게 좋아. 언제부터 일단 정리해 좋겠습니까? 하면 대학에 입학하면서부터 에피소드. 그러니까 이거에 나온 NCS가 많으면 뭐 6, 7가지 NCS의 자소서 항목들이 있는데 그걸 그때그때 맞춰가지고 쓰면 너무너무 힘드니까 어차피 취업 시즌이면 이 정도 일단 시간 투자는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준비하실 게 뭐냐면 대학 1학년 때부터의 에피소드를 사소한 거라도 하나하나 일단 거론하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걸 아주 디테일하게 쓰시는 게 아니라 그때 이런 일이 있었지. 그 과정이나 이런 걸 자꾸자꾸 쓰시는데 몇 개 정도를 끌어낼 수 있으면 좋으냐면 많으면 30개고요. 그러니까 30개 안팎으로 끌어내시는 게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하찮더라도 그게 은근히 보물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에피소드를 먼저 개발하시는 게 이런 항목에 맞춰가지고 다양하게 항목을 물어보는데 결과적으로 에피소드에 다 걸리게끔 되게끔 일단 여러분들이 구성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안 보는 것 같지만 이게 나중에 유일하게 허들에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자소서는 어디까지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면 면접까지도 데스크에 올라갈 수 있는 자료가 자소서예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통과될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내가 잘못 쓴 거에 대해서 나중에 오류가 발견될 수도 있으니까 신중하게. 그리고 어떤 분들은 너무 많은 자소서를 쓰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은 그런 일은 없겠지만 20개가 넘는 막 회사에 자소서를 들이밀다 보니까 내가 어떤 자소서를 썼는지 잘 몰라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거꾸로 되물어봐. 그랬었나요? 뭐 이런 질문. 그죠? 황당한 것 같지만은 현장에서 그런 얘기들이 종종 들립니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반드시 내가 지원했던 자소서는 어떤 스타일인지 입력해가지고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면접 들어가시기 전에 내가 제출했던 자소서를 완벽히 파악해야 되겠죠. 그죠? 기본입니다. 그러면 올바른 자소서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런 에피소드가 옛날에는 그냥 제가 일단 스토리를 끌어내기 위해서 에피소드를 개발하라고 얘기하지만 NCS는 10개 영역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의사소통이야. 그죠? 문제 해결 2가지야. 그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에피소드를 적절하게 끌어내실 줄 알아야 돼요. 그죠? 그럼 이런 것들은 적어도 가령 의사소통에 대해서만 결국 4개, 5개. 문제 해결에 대해서 역시 동일하게 4개, 5개. 이걸로 승부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동아리 활동이거나 아니면 봉사활동이나 외부 활동을 굉장히 요새는 중요시하는데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다는 지점을 하나만 뽑지 마시고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서 끌어내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NCS는 뭐 이런 거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약간의 양념을 줘도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노골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지만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MSG가 조금 들어가도 상관이 없죠. 그죠? 다만 내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스스로가 믿으면 돼. 이해되죠? 그죠? 그 MSG를 스스로 믿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확신 있게 쓰시면은 나중에 면접에서도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죠. 그죠? 모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대외 활동을 강조하는 파트가 분명히 있는데 내가 너무 빈곤하게 일단 대학 4년을 보냈어요. 아무 거리가 없어. 그죠? 그럼 뭐든지 좀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가령 뭐 내가 환경에 좀 관심이 있었어. 그러면 환경단체 무지 많죠?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좀 개발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빈약한 자소서보다는 일단 먼저 눈에 띄는 자소서가 타당하겠죠. 어쨌건 자소서 형태는 좀 방대하긴 하지만 미리 에피소드를 통해서 시즌 앞에서 먼저 준비하시는 게 방법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좀 빨리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가 필기. 그죠? 자, 방금 얘기했던, 자, 박민재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게, 기초 직무 아니겠습니까? 아시겠지만 회사마다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 4개나 5개의 영역을 골라서 10개 영역이 있는 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수리. 거의 뭐 평가 기준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인문계열을 지원하신 분들은 이게 좀 취약하지 않겠습니까? 변별력이 여기서 제일 높은 거죠. 그죠? 앞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제가 이건 구체적으로 설명 안 드리고 여기에서 모두 들어가냐면 상식도 일부 들어가요. 그죠? 과거에 일단 과거에 여러분들이 NCS 전에 가장 대표적인 필기 시험이 상식이었는데 상식은 거의 실종되다시피 해가지고 뭐 실질적으로 과목으로 편입되지는 않았는데 처음에 일단 NCS를 시작할 때 그 국가에서 산업인력공단에서 제출한 그 초안이 이 상식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이걸 충실히 지키는 회사들도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상식 파트가 들어갈 때 이게 뭘로도 환원될 수 있다? 면접으로 일단 여러분들의 응용력을 키울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이걸 따로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최근에 시사 위주로 준비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바로 전공 상식과도 연결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직무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많이 보셨겠지만 요거는 뭐 인적성에서 일단 조금 변형된다. 뭐 이렇게 간단히 얘기할 수도 있고 과거에 일단 필기시험에서 전공평가를 직무 능력으로 환원한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회사마다 물론 금융권은 제외입니다. 금융권은 준곳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금융권을 제외한 AMHD라고 얘기하는 그 화려한 그런 시험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건 직무 능력에서 충분히 자, 2개월 내지 4개월이면 준비가 끝날 수 있는 준비를 여기서 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경제를 하시거나 경영을 또 하거나 요새는 법 파트가 많이 줄어들어가서 행정을 해야 되는데 각각 핸디캡들이 있습니다. 경제를 해야 된다면 수리 개념이 좀 더 필요하겠죠. 그죠? 이 개념이 일단 여러분들이 취약점이면 요게 2개월로 하기에는 좀 빠듯하면은 4개월까지 끌어가는 과정에서 과연 문제로 잘 일단 변형할 수 있느냐 요거는 여러분들 길잡이를 잘 잡으셔야지 가능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수리 개념이 약한 분들은 이쪽으로 넘어와도 좋은데 이쪽에 또 난점은 뭐가 있습니까? 회계가 있죠. 그 다음에 일부 재무시험도 나와요. 그죠? 근데 이것까지 일단 올라가는 시험은 꽤 난이도가 높은 회사고 일단은 회계 초창기 일단 초기 개념만 일단 나온다면은 너끈히 요 일단 기간 안에 준비하실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과목이죠. 그죠? 이거는 제가 이걸 하고 있는데 함부로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죠? 이거 하다 보면 재밌기도 해요. 그죠? 그러다 보면 빠져요. 그죠? 이게 몇 개월 걸리냐면 6개월 정도 걸려요. 그래서 제대로 하는 분들. 그러니까 근로나 아니면 이런 쉽게 말하면 기반산, 복지사회, 일단 복지에 관련된 파트, 아까 8개 파트라고 말씀드렸죠? 이 중에 복지에 관련된 파트에서 많이 요구되는 일단 회사 시험이 행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개론 정도로 간단히 준비하셔야 되는데 그 개론이 사실 되게 막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모든 과목들이 핸디캡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가지고 골라내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나 어느 회사가 적절하다는 이름만 일단 보고 판단하실 일은 없겠지만 혹시 시장형 기업이라서 무슨 한국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공사 이렇게 되는 거. 그죠? 이런 거에 너무 의지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틈새를 노리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회사별로 여러분들이 초이스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범접할 수 있는 부분과 과목을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8개 파트에서 나는 이쪽 일에 좀 더 흥미롭다 라고 하는 분들은 집중적으로 그쪽 공략하셔도 좋고 아니면 시기나 아니면 일단 공부에 대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묶어 놓으셔도 좋겠죠.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카테고리를 어떻게 선정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필기는 뭐 아까 NCS 과정은 다 말씀을 하셨을 테고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던 자 일단 뭐 직무에 대한 능력은 사실 너무 디테일하기 때문에 이건 뭐 제가 길게 말씀을 드리기 좀 힘들죠. 요게 추가로 논술 보는 회사도 있습니다. 자 물론 금융권에 해당되겠지만 이건 별도로 준비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박자가 다 맞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몇 박자가 될지어도 NCS나 자 그 다음에 논술이거나 또 하나가 직무에 관련된 전공이거나 아니면 방금 얘기했던 또 다른 부분에 일단 추가로 일단 시험 보는데 가장 기본이 이 세 개인데 이건 필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거의 합을 이루고 있는 과정이고요. 논술은 아주 가뭄에 콩나듯이 보는 회사가 바로 이겁니다. 그죠? 관광공사나 뭐 등등이 이걸 요구하는 회사인데 이건 별도고 두 개가 핵심이란 얘기죠. 그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빨리 준비하는 분들은 아까 얘기했던 3개월 만에 끝내는 분들도 있고요. 조금 길어도 근데 이게 1년 동안 준비할 시험은 아니라고 봐요. 이해되죠? 시즌에 잘 맞춘다면 6개월에 끝낼 시험이에요. 그렇죠? 이걸 1년 동안 끝나면 이건 고시하는 기분으로 차라리 고시할까? 뭐 이런 기분도 들 정도의 시간 낭비가 조금 불필요한 그죠? 이런 것들이 요구되지 않은 과목이 바로 NCS 관련된 과목입니다. 그 다음에 면접 이러는데 이건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전문가가 이제 좀 이따 오실 겁니다. 그럼 이 파트에서는 아까 얘기했죠? 자소서 꾸미는 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구성하는 자소서 형태에 대해서 면접이 과연 어떻게 반영을 할지는 자 이거는 아마 면접 강사님이 직접 말씀을 하실 겁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한테 먼저 일단 공기업에 관련된 현황을 쭉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미 NCS 과정으로 일단 여러분들이 한층 일대 이게 올라오셨기 때문에 다시 원론으로 들어가기 좀 힘들지만 개괄적으로 공기업은 저는 참고로 이거 뭐 개인적으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워낙 예전 일이기 때문에
저는 H건설에서 근무를 좀 했습니다. 그죠? 4년 반 대리 달고 바로 나왔으니까. 자, 그 다음에 LH, 그죠? 근데 LH 전신입니다. 그죠? 그래서 토지랑 주택이랑 나눠져 있을 때입니다. 여기 4년 근무하고 여기 2년 근무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산증인이야. 차이가 둘 다 나왔기 때문에 할 말은 없습니다. 제가 조직이 안 맞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할 수밖에 없는 거고, 두 가지를 비교한다면 적응을 못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현대건설에 있을 때는,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에 있을 때는 제가 10시 이전에 퇴근한 적이 없어요. 근데 너무 우스운 일 가지고 10시 동안 붙잡아 놓는 거예요. 저만이 아니라 제 동기가 거의 1000명 넘게 그 회사에서 뽑았는데 끝까지 남은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사생활은 다 반납해야 되겠죠. 제가 그때 평촌에 살 때인데 몇 시에 출근하냐면 5시에 출근해가지고 돌아가는 시간이 일단 집에 도착하면 거의 12시 다 돼요. 근데 무슨 개인 생활이 없겠죠. 주말도 여러분들이 일단 뭐 요새는 그 정도는 안 한다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위기가 그 관련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위에 있어요. 그죠? 결과적으로 여기 그만두고 이쪽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운 좋게도 여기 공기업에 채용이 됐을 때 적응이 이번에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5시 반 이후에는 벌써 짐을 챙기기 시작해요. 그죠? 우리는 짐을 챙기는 게 아니라 저녁을 먹으러 가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이 친구들은 진짜 퇴근하는 거야. 눈치도 안 보더라고. 그죠? 자, 강남에 있는 바로 그 회사입니다. 자, 근데 이 분위기가 제가 같이 일했던 동기들이거나 아니면 선배 또는 후배들이 아직도 여기에 남아있는데 여기는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죠? 아주 극소수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직무 환경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LH 좀 힘듭니다. 그죠? 진주 내려가서 좀 힘들다고 얘기하지만 비교가 안 돼요. 그죠? 그러면 때리고 싶을 정도로 그 격차가 심합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공공기관에 지원하는 건 분명히 올바른 선택인 건 분명합니다. 그죠? 그래서 말 그대로 욜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 삶을 찾으려면 사실 사적 기업은 좀 힘든 건 분명해요. 그죠? 자기 성취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죠? 생각보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세컨드 라이프를 일단 꿈꾸시면서 같이 근무하시는 건 좋겠죠. 그죠? 그러니까 좋은 취지는 분명한데, 이거에 대한 디테일한 여러분들이 그 궤도나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시는 건 분명하죠. 그죠? 올바른 일단 그 길을 찾으셔야 되는데, 그 과정은 저희 학원에 스텝진도 워낙 그 능력 있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강사 일단 분들도 또 오랫동안 이쪽에 근무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은 상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을 제가 받고자 하지만 시간이 조금 부족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일부 좀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혹시 NCS는 워낙 그 전문가 다 하셨으니까 저한테는 이런 직무 능력이나 아니면 논술이나 등등 자소서 파트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하시면 제가 대답을 간단히 해드리겠습니다. 예. 경영 과목에서 회계 비중은 어느 정도 차지해요? 회계는 비율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회사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원론에서 거의 60, 70이 나오고요. 회계에서는 한 초급 정도 수준이나 아니면 중급 정도 될 확률도 전혀 없지는 않은데 한 20 정도 차지하죠. 재무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재무는 하다가 포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일단 재무에 대한 변별력은 없다라고 봐야지. 그죠? 그러면 회계를 내가 어느 수준까지 잡느냐에 따라서 변별력이 생기는 거죠. 원론에서 일단 틀리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부담이 나름대로 있죠. 어느 범주까지 해야 되는데 어떤 미친놈의 회사는 갑자기 재무가 툭 튀어나왔어요. 그죠? 물론 다 똑같이 안 될 거라고 봤지만 경영 전공자는 그나마 좀 더 유리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어떤 편차는 있죠. 이런 건 각오하시고 경향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직무 능력에 대한 건 기출 복원이 거의 안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찾으시는 기출을 막 뒤져봤더니 너무 반가워. 근데 2008년이야. 그죠? 너무 오래된 일단 기출이죠. 별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기출 복원력이 있는 학원이나 아니면 정보를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것도 중요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자소서 질문도 해주셔도 좋아요. 그죠? 제가 그쪽 파트에 조금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없으십니까? 알겠습니다. 좀 빠르게 말씀드리고 순서가 조금 뒤죽박죽 돼가지고 이건 좀 죄송합니다. 나중에 인연이 되시면은 학원에 방문하시면은 제가 알고 있는 바 다 설명을 드릴게요. 자, 조금만 기다리시면 면접 진짜 중요한 일단 수업이 일단 여러분들이 강의식으로 말씀을 하실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